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임목의 10가지 운명적 특징과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지지 공부를 이제 할 겁니다. 지지의 임목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사주에서 또 그 특징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10가지의 그 작용과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를 잘 보기 위해서는 청간지지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청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지의 특성을 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뭐냐면은 이 십천간 12지지, 그러니까 천간은 10개의 글자로 되어 있고 지지는 12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십천간 12지지를 사주 팔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중에서 사주 이 십천간 12지지가 사주 팔자다 그러니까는 연, 월, 일, 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생, 병인월, 만일 무진일, 임자시라고 한다 하면은 이렇게 십천간 중 천간에 4개의 글자가 배포가 되고, 또 지지로도 12지지에서 4가지 이렇게 글자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같은 글자가 겹쳐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십천간 12지지에서 8글자가 이제 뽑아갖고 그걸로서 우리가 운명적인 이제 그 특징을 잡아내는 겁니다. 특정한 방법으로. 그래서 운명적 특징을 잘 알아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지만 사주의 바탕이 되는 이 십천간 12지지의 그 특징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비유한다면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의 특성을 잘 알아서 배합을 잘 해야만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주를 잘 보려면 첫째로 사주의 기본적 바탕이 되는 십천간 12지지의 고유한 운명적 특징과 성향, 작용 등을 활용하고 알아내고, 그래야만이 생설극제의 변화를 우리가 잘 알아내게 됐고, 그렇게 해야만이 당사자의 운명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8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떠한 한 글자가 다른 7개의 글자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설극제라고 합니다. 생하고 기운을 생하고 설하고 극하고 제하는 작용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생선극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이런 것을 잘 알려면은 그 십천간 12지지의 그 글자의 특징과 성향과 그런 능력을 잘 알아야만이 그 변화를 갖다가 잘 알게 되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그 당사자의 운명을 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목의 체성과 특징과, 임목의 체성과 또 특징과 작용을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하겠는데요. 임목은 목일에는
오행을 나타내는 지지입니다. 그런데 목이라고 똑같은 다 오행이 아니죠. 목이라고 또 똑같은 오행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오행으로는 목이지만 이 청간지지, 간지로서는 그 목이 여러 가지 청간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이 청간으로는 갓목과 을목으로 분류가 되고 지지로는 임목, 묘목, 또 진중을목 혹은 미중을목 이렇게 해중간목 이렇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간지별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 청간의 갑과 을이 오행으로 볼 땐 목이지만 청간으로는 다르죠. 또 지지도 오행으로는 목이지만 임목이 다르고 묘목이 다르고 또 진중을목, 미중을목, 해중간목이 다 다르게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목이라도 어떤 간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목의 특성과 특징과 작용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목의 특징을 잘 알아야만이 그 성향과 작용을 알아내야만이 운명을 잘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운명 10가지 운명적 특징에서 첫째로 임목은 지지에 있는 목이다 이겁니다. 지지에 있는 목. 청간에 있는 목과 지지에 있는 목은 그 쓰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청간에 있는 목은 성패를 주관합니다. 되냐 안 되냐. 지지에 있는 목은 기륭을 주관합니다.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작용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청간은 동하는 것이고 청간은 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 드러나는 것이고 왜냐하면 청간은 바뀌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지는 안입니다. 지지는 안. 그리고 기며 기. 그 다음에 뜻입니다. 뜻. 그 다음에 깃발이요. 깃발. 뭐 상징이고 의미죠. 청간은. 그리고 대표자요 운영자입니다. 대표가 되고 또 운영자가 되는 겁니다. 청간의 의미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자로서 주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청간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천원이다 그럽니다. 천원. 천원은 삼원이라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삼원에는 천원과 지원과 인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간은 천원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청간은 뭐냐면 아주 단일한 순수한 기운입니다. 단일한 순수한 기운이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기운이다 이거죠. 잡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지는 뭐냐면 청간이 동이면은 지지는 뭐예요? 지지는 정하다, 고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청간이 놓이면은 지지는 뭐예요? 장이다 이게 감춰졌다 이거죠. 감춰졌다. 이건 드러난 거고 이건 감춰진 겁니다. 청간이 기면 지지는 뭐예요? 질이다 이거죠. 질. 그러니까 기는 안에 있는 거고 질은 밖에 있는 겁니다. 청간은 이제 이렇게
뜻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지는 뭐예요? 뜻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지지는 그 자기가 어떤 소속 혹은 근거, 어디에 소속돼 있다, 근거돼 있다, 혹은 마당이다, 마당, 어느 마당에 있다. 그리고 어떤 출신이다. 그리고 이 지지는 뭐냐면은 방위를 나타냅니다. 방위. 동서남북 팔방을 나타내죠. 방위를 나타내고 또 시간과 공간을 나타냅니다.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죠. 그리고 아까 삼원 얘기했지만 지지는 지온이자 인온입니다. 지지는 지온이자 지온으로서 인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지지입니다. 그리고 지지는 천간처럼 단일한 기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온이라는 지장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온이라는 지장간. 인온은 지장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온은 지장간을 의미하고 있어서 인온을 담는 그릇이 되고 한난조습을 규정합니다. 한난조습. 그러므로 임목은 뭐냐면은 시간을 나타내므로 계절로는 우리가 맹춘 혹은 초춘이라고 하죠. 이른 봄이다 이거죠. 시간으로는 오전 3시에서 5시를 가리키고 방위로는 간방이다 이게 동북 간방으로 동북방을 나타내고 간방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된다면 동북방이죠. 동북방을 나타내고 색으로는 청색이고 수로는 삼을 나타냅니다. 삼을 나타내고 성종으로는 어질 인자를 우리가 대표합니다. 성종으로는 왜 어질이냐 하면은 임목은 어린 것이죠. 어린 것이기 때문에 미래와 희망의 삶으로 모든 생명체를 차별을 두지 않고 살려내고 키우는 성질이 있으므로 어진 기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살리는 기운으로 그 기운이 발동되기 때문에 어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운으로는 주역계상으로 하면 간괴로서 간괴다 이거죠. 광계는 뭐예요? 삼양직이다 이거죠. 삼양직. 이 삼양직이라는 거는 삼양직이는 이건 주역괴상에서 나온 건데 뭐냐면은 주역괴상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 합계가 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에는 음계가 돼 있죠. 그래서 일양, 이양, 삼양이다. 이게 삼양까지 올라온 기운이다. 그래서 삼양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에서는 간당, 눈, 머리, 풍, 뇌혈관 등의 의미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온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인온은 지지 안에 있는 지장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지의 천간을 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내천이다 그랬습니다. 인내천. 인간은 한우를 품고 있고 인간이 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한울의 뜻을 품고 있고 한울의 뜻을 지상에 펼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목과 임목은 다릅니다. 같은 목이라도 간목과 임목은 다르다. 간목은 순수한 단일 기운이지만 임목은 지장간에
지장간이라는 것에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라는 지장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이 무토, 병화, 간목이라는 하늘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목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주를 연, 월, 일, 시로 나눈다면 임목이 이렇게 뭐 연에도 있을 수 있고 일에도 있을 수 있고 월에도 있을 수 있고 시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연일시에 있는 임목은 실제로 작용하는 천간의 기운은 병화 임목입니다. 연과 일과 시에 있는 임목은 여기 임목에는 이제 무토, 병화, 간목의 지장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일시는 뭐냐면 무토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병화와 간목만 순수하게 지장간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무토는 힘이 약하고 기운을 변화시키는 거푸집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토의 작용을 못합니다. 월일 때만 무토를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월일 때만. 월일에도 격으로 작용할 때는 무토는 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월일 때는 이제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간목, 이거를 여기, 요거를 중기, 요거를 본기 그럽니다. 본기. 여기서만 무토, 병화, 간목을 우리가 사령을 보고 우리가 작용을 하지만 이렇게 연일시의 임목은 무토를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요즘에는 뭐냐면은 어디나 다 무토를 갖다가 다 쓰는데 이거는 제 관법입니다. 옛날에 자강 선생도 그렇게 인원지장간에서 이 다른 지지는 무토를 쓰지 않았습니다. 간목과 병화만 썼어요. 이거는 선생님마다 다 이제 다르게 설명하지만 내가 만약에 누차 공부를 수없이 해왔지만 이것이 맞는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천간이라는 것은 지지에 근해서 투출하지 않은 것은 근거가 없는 뿌리가 없는 것으로 떠돌이어 나가냅니다. 엑스트라의 단역 역할만 하므로 사주에서 선악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지지에 근이 있어갖고 튀어나온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지지에 근하지 못하고서 튀어나온 것은 그 역할이 미미합니다. 지지에 뿌리가 있는 것이 사주의 선악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사주에는 연월일시라는 4개의 궁이 있습니다. 사주 전체의 영향력이 강한 것은 4개의 궁에 있는 지지가 똑같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월지와 일지에 있는 힘이 제일 힘을 발휘합니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연지는 조상의 기운이기 때문에 간접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직접적인 것보다는. 그리고 이 시지에 있는 기운은 이렇게 내가 노년이 아니면 이렇게 미래의 기운이기 때문에 노년이 아니면 그 에너지가 강력하지 않고 월지는 계절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이 강력하고 최고로 영향력이 강합니다. 우리는 월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일지는 본인의 자리죠. 이거는 본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연, 월, 일시 중에서 힘의 작용이 강한 것이 월과 일이고 그 다음에 시고 연이 제일 약합니다. 구태엽 순위를 매긴다면 1, 2, 3, 4가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이것이 거의 70% 이상의 기운을 차지하게 되고 요거는 10%, 20%, 그 다음에 10%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것이 50%,
40%, 30%.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면 거의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5.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로 정확한 그 비율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운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는 임목은 양목이며 강목이다 이거잖아. 강한 목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음양으로 따질 때 양목이다 이겁니다. 임목은 어둡고 추운 계절을 지나며 최대한 압축되다가 이렇게 해자축 기운을 지나서 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요거는 겨울이죠, 겨울. 겨울은 어둡고 추운 그런 계절에 그 기운이 아주 압축되었다가 인월달에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는 겁니다. 곧바로 튀어나가는, 그래서 튀어나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게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임목은. 그래서 똑바로 나가라는 성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당 회전 속도인 RPM이 높아서 앞으로 직진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강하고 짧습니다. 전파로 말하면 단파죠. 그래서 에너지 주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 파괴력이 있어서 외부에 이제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이 임목은 뭐냐면 내가 부러질지언정 물러서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강한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력이 강하면 부러질지언정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생설극제작용이 상당히 강합니다. 반대로 융통성은 좀 부족하죠. 양목은 에너지가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시작 출발을 잘합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좀 약하죠. 작심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출발하는 성질이 강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선각자요, 개척자고 탐험가로서 무슨 일을 기획하고 창조하며 실행하는 성질이 강하여 앞서갑니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성급하고 너무 서둘러서 실수를 잘하여서 반복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고 이러면서 극복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생각은 빠른데 행동은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앞서가고 몸은 안 따라주어서 잘 넘어지고 다칩니다. 어린아이들이 되게 그렇죠. 그것이 임목의 특징입니다. 에너지의 위치는 안에 있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있고, 그 방향은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주를 볼 때는 이 속도와 온도와 습도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속도와 온도와 습도를 잘 보려면 한난조습을 알아야 돼요. 임목은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연월일시가 있으면 이 월과 시는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연과 일은 공간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을 표현하더라도 특히 월이 더 비중이 많겠죠. 이게 80%면 이게 20%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만큼 월이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과 시는 한난을 상징하는데 특히 월이 이제 한난을 이제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월이. 그
그 다음에 일시는 뭐예요? 공간이기 때문에 조습을 판단합니다. 내 공간이 조하냐, 습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연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하나다는 것은 월시에 있을 때를 말하는데 특히 월에 있을 때 하나다고 합니다. 연일시에 있을 때는 하나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인목이 하나인 것이 아니라 인목 환경이 하나다는 것이죠. 인목의 내부 온도는 상승하고 외부 온도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월지인이 하나인 것이지 연일시는 하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성을 띤 조목입니다. 조목. 여기서 이 연일시는 열성을 띤 조목이 되는 거고 월만 이제 한목이 되는 거죠. 이 점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목은 계절적으로는 이른 봄이지만 특히 우수가 지나지 않으면 춘내 불사춘이라 춘내 불사춘이라 이제 우리가 말을 하죠.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 그러니까 기만 봄이고 기만 봄이고 질적으로는 아직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면 온도가 낮고 온도가 낮으면 속도가 더딥니다. 그래서 월지에 인이 있으면 하남으로 출발이 늦어서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발동이 잘 안 걸립니다. 그러므로 공부든 일이든 처음에는 능률이 안 오르고 가시적 결과가 늦지만 폭발성이 있어서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달립니다. 집중력과 파괴력, 지속력이 강하죠. 발동이 늦기 때문에 결핍에 대한 반대적 성향으로 서두르고 성급한 성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죠. 단 텐션이 오르면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기 때문에 남보다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른 지지에 인이 있으면 위와 같은 말을 갖다가 안 합니다. 단 항상 월지에 있을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은 어떤 지지에 있든지 좋아합니다. 특히 일지에 있는 것이 조한 성향을 잘 나타내죠. 조하게 되면은 남과 잘 섞이지 않고 자기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지킵니다. 너무 좋아하면 인간관계가 까다롭고 까칠하고 삐지면 오래갑니다. 좋은 점은 자기의 소신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며 한 방향으로 올곧게 나가는 강직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깔끔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며 타협을 잘 못합니다. 부정적으로는 융통성이 없고 개인주의적이며 마유해입니다. 월이 인이고 일이 인일 때는 이렇게 한하고 조한 거죠. 한하고 조하다. 한조하다 이거죠. 이런 명은 사주가 전체적으로 너무 한조하면 단단하고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대인관계가 넓지 않고 좁으며 이론적이고 정신적, 철학, 종교적 특성이 강합니다. 비평가나 연구원, 기술자, 검사, 감독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영업은 특수한 분야가 아니면 힘듭니다. 연애궁합은 힘듭니다. 중매궁합이 맞습니다. 연애를 잘 못하죠. 현대에서는 노총각, 노처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은 이성 간의 정신적인 인연이 맞아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